이제 순서가 그죠? 자산했고 부채, 자본, 이제 우리 비용까지 했잖아,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 객관식 대비해서 요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이게 정규 과정이죠, 그죠? 여기 이제 조금 플러스 되는 것이, 여기다가 이제 회계 변경, 우리가 이제 방법을 뭐 정액법을 하다가 정률법으로 변경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또 틀리겠다, 오류가 생기면은 수정 이런 거, 요게 좀 추가됩니다, 추가.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 작성하는 재무제표 있죠, 그 재무제표 관계. 요래 하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다 끝나죠, 그죠? 여기까지 다 끝나버립니다. 예.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요거 할 거예요. 그래서 회계 변경, 회계 변경이다. 예, 교재는 419. 419 쪽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나오죠, 그죠? 여기 이제 회계 변경이다. 변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바꾸는 거잖아, 그죠? 변경하는 거는, 이거는 원칙상 금지되어 있다. 금지. 왜? 변경하면은 우리가 회계, 그죠? 말하면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또는 또 우리는 한번 선택하면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계속성 원칙에 위배되죠. 이런 등의 사유로 회계 변경은 금지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해야 되겠죠. 그죠? 예, 정당한 사유. 이런 정당한 사유가 뭐냐? 이게 우리 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법이 개정된다, 그죠? 정말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국제회계 기준, 요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또는 기존에 하던 방법보다 신뢰성, 더 믿을 수가 있거나, 또는 그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목적에 적합하다면은, 보다 신뢰성이 있거나 목적 적합한 정보라면은, 이런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이런 경우는 그 정보를 변경하는 사람, 회사가 요거는 왜 신뢰성이 있다, 왜 목적 적합하냐 하는 것을 갖다가 요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이 있죠, 그죠? 그 변경하는 회사가. 이거는 법이 개정되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요거는 입증해야 됩니다. 요걸 우리가 정당한 사유를 한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회계 변경이 뭐냐? 변경은 우리가 방법의 변경이 있다, 그죠? 첫째, 이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옛날에 이게 세 가지였는데 지금은 두 가지로 나눠버리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는 회계 정책의 변경, 또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 합니다. 그럼 회계 정책의 변경이 뭐냐? 요거는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보면은 선입선출법, 이런 선입선출법으로 하다가 이것을 평균법,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거나, 평균법을 하다가 선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런 걸 정책의 변경이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형을 선택할 때 원가로 하다가 이걸 재평가, 시가로 다시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는 거, 또는 반대고, 그죠? 요걸 우리는 또 뭐 공정가치 모형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는 정책의 변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 우리가 회계 추정의 변경, 요거는 이제 추정치의 변경. 여기는 여러 가지 많죠. 대표적인 뭐냐 하면은 이런 거, 내용 연수, 우리가 건물을 뭐 30년 쓸 수 있다 예측했다가, 그죠? 이걸 뭐 40년에 변경하는 거, 내용 연수. 또 잔존가치 있죠. 뭐 기계 잔존가치 우리가 10% 예상했다가 이걸 뭐 5%로 바꾸는 경우다. 뭐 이런 게 대표적인 바로
감가상각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의 변경도 추정의 변경을 봅니다. 정해법을 하다가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했다. 또는 반대로 연수학계법에서 정해법으로 변경하는 게 이걸 추정의 변경. 이 추정치는 많죠. 그죠? 우리가 추정의 변경은 추정치를 말한다고. 추정치니까 그 추정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뭐 대손이 몇 프로 될 거다 예상해 보는 거. 이거 추정치잖아. 그죠? 또 다섯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물건을 팔고 나서 AS가 몇 프로 될 거다. 그죠? 이런 거 추정치죠. 또 말하면은 시가. 그죠? 요 시가도 추정치잖아. 그죠?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말하면은 또 감모 손실, 재료, 제품 이런 거 감모 평가 이런 게 모두 구시가 됐다. 그죠? 뭐 감모 하나밖에 감모 손실 같은 이런 등등 이런 게 모두 추정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등등이 모두 추정의 변경이라 합니다. 이 정책의 변경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도에는 선입 선출법을 해왔다. 그죠? 재고자의 평가를 갖다가 선입을 해왔다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3년도에는 우리가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면은 이거는 정책의 변경이죠. 그죠? 선입에서 이동으로 변경하는 거는 정책의 변경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요걸 만약에 변경한다면은 이거 처음부터 전부 요거는 이동으로 바꿔랍니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알겠죠? 이걸 우리는 소급법이라 합니다. 알았죠? 아, 이 방법은 소급법으로 한다. 소급법. 소급 적용한다. 이거는 처음부터 모두 바꿔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알았죠? 이거는 소급법. 그런데 요 추정의 변경, 요거는 소급 아닙니다. 변경 시점부터 하면 된다. 그죠? 이걸 우리는 전진법이다. 이런 표현하고. 요거는 변경 시점이니까 올해 만약에 변경했다. 단기 올해 그죠? 단기와 단기 이후에 이렇게 정해. 알았죠? 이거 전진법이다. 그럼 소급법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다 바꿔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모두 다 변경한다면은 작년에 작성했던 정기에 작성했던 재무제표 작년에 우리가 작성했던 대차대조표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것도 모두 새로 재작성해야 됩니다. 재작성. 알겠죠? 재작성해야 되고 이거는 올해부터 바뀌니까 이거는 작년께 변경이 안 되죠. 그 작년도가 변경이 안 되니까 이거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죠? 불변. 그렇죠? 그럼 이걸 우리가 작년도 재무제표를 다시 재작성한다면은 작년에 우리가 공고했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면은 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죠? 그죠?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또 좋은 점이 있죠. 비교성 면에서는 좋아지겠죠.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니까. 작년에 선입을 하고 올해는 이동을 해버리면 비교성은 떨어지잖아. 근데 같은 방법을 하게 되면 비교성은 좋아지겠죠. 금액이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그죠? 그 요거는 정기의 재무제표가 요거는 변경이 되지 않으니까 신뢰성은 유지된다. 뭐 유지된다. 유지된다. 뭐 요래 해도 되고 뭐 좋아진다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비교성 면에서는 떨어지겠죠. 그죠? 작년은 정해법이고 올해는 연수학계법이라면 비교성은 떨어지잖아. 그죠? 이게 알겠죠? 요거 이제 우리가 요런 게 이제 이론 문제, 이론 파트 문제 이런 거다. 이 부분. 여기 이제 핵심이죠. 그죠? 잠깐 책을 한번 보세요. 419쪽. 거기 한번 보고 갈게. 1번 보세요. 회계 변경이다. 회계 변경이란 새로운 한국 최대 국제 기준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새로운 정보의 입수 등 회계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회계 처리 방법이나 추정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회계 변경이다. 그죠? 이러한 회계 변경은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정지될 수 있으나 회계 변경이 지나치게 남용될 경우에는 비교 가능성이라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을 제외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기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회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회계 변경에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다 그랬죠. 그죠?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다. 알겠죠? 예. 그 회계 변경이다. 알았죠? 그죠? 예, 변경이고. 그러면 이제 요게 보세요. 우리가 이론 부분을, 요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산 문제는 전 나오면 이겁니다. 이거. 여기 계산 문제. 여기에서 문제를 만든다. 알겠죠? 요거. 실제 제가 문제를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기계를 하나 샀다. 요 기계의 취득원가는 10만 원이고, 이 기계의 잔존가치는 만 원이고, 이 기계의 내용 연수는 예를 들어 10년이다. 그죠? 이런 기계를 내가 취득해서 4년 사용 후에 수리를 행하고 그 수리 비용 14,000원을 지급했다. 이 수리로 인하여 내용 연수는 2년이 증가했고 잔존 가치는 2만 원이 됐다. 이때 5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런 게 이제 우리 회계 변경 문제입니다. 회계 변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일단 숫자 일단 보고 자 보세요. 일단은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는 요거는 감가상각은 정해법으로 하세요. 만약 문제가 한번 세워볼게 보세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하기 전에 그죠. 취득 원가는 10만 원이잖아. 그죠. 잔존 가치는 만 원 있었죠. 내용 연수는 10년이다. 이거는 변경 전이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변경을 하고 나서 변경 후에 여기 변경이 되고 나서 요게 변경 후에 취득 원가. 그죠? 그리고 변경 후에 잔존 가치. 변경 후에 내용 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 얼마고 요거 묻잖아. 그죠? 요거 정해법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요게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감가상각비인데 정해법 요 감가상각 하는 방법 우리가 앞으로 공부했잖아. 그죠? 그 정해법은 요거 빼고 나누면 되잖아. 그죠? 1년에 얼마죠? 그렇죠. 요거 빼면 9만 원, 10 나눠주면 9천 원이죠. 1년에 9천 원입니다. 그죠? 감가상각비가 1년에 감가상각비가 9천 원인데 몇 년이 지났죠? 예, 4년 지났잖아. 그죠? 4년 지났죠? 4년 지났다. 그러면 얼마? 36,000원. 감가상각비가 36,000원 들어갔다. 그죠? 빼야 되겠죠? 빼고, 그죠? 그런데 요 지금 수리하면서 비용이 14,000원 들어갔는데 요 수리로 인해서 수명이 2년이 증가됐다 그랬잖아. 그죠? 요 지출 우리는 무슨 지출을 하죠? 자본적 지출. 이런 거 우리가 자본 지출이다. 요 자본 지출은 자산 원가에 어떻게 하죠? 플러스잖아. 그죠? 자산 원가에 플러스 이렇게 해주고. 감가상각비는 4년치 빼고 요 수리비는 더해주고. 그죠? 자, 이제 보세요. 지금 4년이 지났죠. 그죠?
10년 중에서 4년이 지났잖아. 빼야 되죠. 그죠? 빼고 2년이 증가했죠. 2년이 증가하면 어떻게 하고? 더해줘야 되죠. 그죠? 그죠? 증가 플러스하고. 잔존가치 얼마로 바뀌었죠? 2만원. 만원짜리가 얼마 됐다? 2만원. 그죠? 그럼 이제 새로운 취득원가는 얼마죠? 빼고 더하니까 얼마죠? 예? 7만 8천원. 여기 7만 8천원이네. 지금 10년에서 빼고 나면 6년 남았잖아. 그죠? 더하면 몇 년? 8년 남았네. 그죠? 8년. 요걸, 숫자를 딱 안 떨어지니까 좀 고칠게. 요걸 12,000원으로 고칠게. 비용을 12,000원. 그럼 여기 얼마 되죠? 76,000원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빼면 56,000원 나누는 게 8하면 얼마죠? 7,000원. 득되네요. 그죠? 답. 여기 답이다. 빼고 나누고. 그죠? 자, 다시 보세요. 1년에 감가상각비는 빼고 나눠주니까 9,000원인데 지금 4년이 지났으니까 36,000원. 가치 감소가 30원 뺀다. 그죠? 4년이 지났죠. 4년 빼고. 여기까지 알겠죠? 수리비가 12,000원 들어갔다. 요 수리비로 인해서 내용요소가 증가되었으니까 이런 지출은 우리가 자본 지출로서 자산후과에 포함한다 그랬잖아. 그죠? 플러스 해주고. 그리고 내용연수가 2년이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2년. 잔존가치는 만원짜리가 2만원 받겠다. 그죠? 그리고면 이제 새로운 취득원가는 여기서 빼고 더하니까 얼마죠? 76,000원. 그럼 요거 잔존가치 빼고 나면은 요거 8년이잖아. 그죠? 여기서 6년 더한 8년. 그 이제 정액법, 요거 정액법이니까. 빼고 나누면 얼마죠? 7,000원. 답이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우리가 변경하면은 이래 나옵니다. 우리 회사는 요 감가상각이 얼마냐? 우리 회사는 요 변경하면서 또 감가상각 방법을 만약에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했다. 그죠?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했다면은 감가상각이 얼마고 이런 물어보죠. 그죠? 뭐 이거는 물론 이제 무슨 법이죠? 정액법이잖아. 그죠? 정액법이고. 그 연수합계법이라는 것은 자, 우리 또 앞에서 공부했잖아. 그죠? 요거는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그죠? 예, 연수합계 그죠? 합계분이 연수잖아. 그죠? 요거. 그러면은 여기 연수합계법이라면은 취득원가는 76,000원이죠. 그죠? 잔존가치는 2만원 빼고 그죠? 곱하기 8년 하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8까지 더하잖아. 그죠? 1, 2, 3, 4, 여기 5, 6, 7, 8까지 더하면 얼마 되죠? 8까지 더하면은 36이 되죠. 다마 36이다. 그럼 합계가 36이잖아. 그죠? 1년부터 8 더하면 36 나오죠. 그죠? 36인데 여기 지금 연수합계법으로 첫 해니까 얼마? 8이잖아. 8. 그죠? 요렇게. 여기 연수합계법. 알겠죠? 그죠? 요래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이 우리가 감가상각 할 때 앞에서 우리가 이 방법은 공부했잖아. 알잖아. 그죠? 요거 정액법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문제 또 만약 연수합계법을 하다가 이걸 또 무슨 법으로 정액법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죠? 요거 한 문제만 잘 이해하면은 뭐 회계 변경 관련 문제는 어떤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죠. 그죠? 이 문제는. 다 할 수 있는 문제다. 알겠죠? 그죠? 혹시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뭐, 그 어려움 없잖아. 그죠? 원래 여기 취득원가 요 자료에서, 그죠? 4년 사용해서 요 4년분 감가상각에 빼고, 4년 빼고, 요 수리비용은 더해주고, 연수가 2년 증가되었으니까 더하고, 잔존가치는 2만원 바뀌었으니까 2만원. 그래서 방법은 정액법은 빼고 나눠주니까 7,000원 나오고, 연수하기는 요 식에 의하니까, 이 금액은 뭐 계산은 딱 안 떨어지니까 생략할게. 요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알겠죠? 예, 요것도.
요게 연수학계법. 그죠? 회계 변경. 알겠죠? 예. 자, 그러면 계산 문제 하나 연습해 볼게 보세요. 책 한번 봅니다. 자, 뒤로 가서 한번 해봅시다. 430페이지. 그 430쪽에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2번. 한번 풀어봅시다. 430쪽에 2번 문제. X1년 1월 1일에 55만원 주고 기계를 구입했고 이 기계의 추정 내용 연수는 5년이다. 잔존가치는 5만원이죠. 그죠? 이걸 4년도 1월 1일에 내용 연수가 3년 남았고 잔존가치가 만원인 것으로 추정했다면 이 4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고 이런 물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 그죠? 똑같다. 예. 잘 한번 보세요. 취득 원가는 55만원이다. 그죠? 예, 55만원이고 잔존가치는 5만원. 그죠? 그리고 내용 연수는 5년이다. 됐죠? 이 취득 원가는 55만원이고 잔존가치는 5만원이고 내용 연수 5년이다. 그죠? 이게 이제 변경이 됐다. 그럼 이 취득 원가가 변경 후 새로운 취득 원가. 그죠? 요 잔존가치가 또 변경된다. 그죠? 새로운 잔존가치. 요게 변경되고 나서 감가상각비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요거. 그러면은 변경되기 전에 이 감가상각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예, 그 문제는 지금 정액법이니까 정액법 요것도 변경 안 됐네. 요것도 정액법이다. 방법은 똑같다. 정액법이라는 거는 취득 원가에서 요 잔존가치를 빼고 나눠주면 되죠.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 연수. 그죠? 빼면은 50만원이죠. 5 나누면 얼마죠? 10만원. 몇 년 지났죠? 예, 1년도에 내가 샀다가 1년도 샀다가 4년도에 병행했잖아. 그죠? 그러면 1년, 2년, 3년 지났네. 여기 3년 지났다. 그죠? 3년. 3년 지났다면 얼마죠? 30만원이죠. 30만원 감가상각 누계는 빼고 3년 지났으니까 3년 빼고. 그죠? 요거 30만원 빼고 3년 빼고. 알았죠? 예. 다음 또 그거 보니까 그건 이제 오늘 와서 보니까 그죠? 이거는 수리는 안 했습니다. 예. 내용 연수가 3년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게 지금 5년에서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2년 남아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아직도 3년 남아있다. 1년이 전가된 거죠. 그죠? 문제를 보니까 3년 남아있다 그랬으니까 1년이 전가됐네. 그죠? 또, 잔존가치는 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답니다. 5만원이 아니고 얼마? 만원. 그죠? 그럼 요 새로운 취득원가는 55만원에서 30만원 빼고 나면 얼마죠? 25만원이죠. 그럼 이거 얼마고 묻잖아. 그죠? 요거 빼고 나눠주면 되죠? 빼면은 24만원 나누기 3하면 얼마죠? 8만원 정답. 그죠? 이렇게.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청해법으로 하다가 요게 변경되면서 또 방법도 바꿨다. 예를 들어서 연수학계법이다. 여기서 문제 나오면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연수학계법이다. 그죠? 그러면 똑같이, 자, 우리 방금 했던 거 한번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똑같이, 그죠? 요것도 공식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취득 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그죠? 곱하기. 연수. 나누기 합계. 합계분의 연수다. 그죠? 그럼 저 그대로 보세요. 취득 원가는 25만원. 그죠? 잔존가치는 만원. 곱하기 3년이니까 3년은 1부터 3 더하면 되잖아. 얼마죠? 6. 1, 2, 3. 그죠? 합계 6. 첫 해니까 3. 끝났다. 그죠? 요게 24만원이죠.
2분의 1하니까 얼마? 12만 원. 연수학계법은 12만 원이다. 그렇죠? 연수학계법. 그죠? 요래한. 지금 이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이게 답은 이거다. 그죠? 정해법이고.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4번 문제. 직접 한번 해봅니다. 4번 한번 해보세요. 4번. 예.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정해법을 하다가 그대로 안 하는 경우하고, 이거는 이제 변경하는 경우, 만약 이렇다면은 요래한다 이겁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4번은 또 해보세요. 취득 원가는 400만 원. 잔존가치는 없다 그랬네. 그죠? 제로. 내용연수는 10년. 취득원가는 400만 원. 잔존가치는 제로. 내용연수는 10년이다. 그죠? 이런 기계가 있었는데 이 기계를 4년 사용하고 나서 180만 원 들여서 대수선을 하고 나니까 내용연수가 2년 증가되었다.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을 때 상각할 강가 상각비는 얼마냐 물어봤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원가 400만 원, 잔존가치는 제로, 내용연수는 10년짜리 요 기계를 가지고 있다가, 그죠? 요걸 수리하고 나서 변경 후에 취득원가, 변경 후에 잔존가치, 그 변경 후에 내용연수에 의한 이 감가상각비 얼마냐 묻네. 그죠? 이 문제잖아. 그럼 변경되기 전에 이때 우리가 문제는 정액법이니까 그럼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먼저 계산해 봐야죠. 그죠? 정액법은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 빼고 나눠줘. 이게 없잖아. 바로 나누면 얼마죠? 40만 원이네. 그죠? 1년에 40만 원 감가상각비다. 40만 원인데 몇 년이 지났죠? 4년. 4년이 지났다. 곱하기 4년. 1년에 40만 원씩 4년이 경과되었으니까 160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됐죠. 160만 원 빼고 4년이 경과했으니까 4년 빼고. 그렇죠? 4년이 지났으니까 4년 빼고. 그러고 나서 수리를 했다. 그죠? 180만 원 수리를 함으로써 내용연수가 증가됐다니까 이 수리비는 무슨 지출이라고 그랬죠? 자본적 지출. 이 자본 지출은 자산원가에 플러스 자산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180만 원. 요거 자본적 지출. 이런 결과 내용연수가 2년이 증가됐다 그랬습니다. 4년에서 요거 빼고 2년이 증가되었으니까 2년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럼 요거 얼마고 묻잖아. 그죠? 그럼 이제 새로운 취득원가는 얼마죠? 요거 빼고 더하니까 얼마죠? 예, 420만 원. 잔존가치는 말이 없네. 그죠? 제로. 그럼 내용연수는 10년에서 요거 빼니까 6년에서 2년을 더하니까 몇 년? 8년이죠. 8년. 예. 요거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420만 원 나누기 8. 요거 나눠주니까 516만 원. 그죠? 예. 510 맞습니까? 요게 52만 5천 원. 예. 52만 5천 원 되겠다. 그죠? 52만 5천 원. 자, 됐죠? 됐으면 이제 그 마지막 하나 더 5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5번 문제. 5번.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 연수. 그거 보니까 5번. 취득원가는 600만 원입니다. 그죠? 이 기계는 우리가 사올 때 600만 원 주고 샀다. 그리고 잔존가치는 50만 원이다. 내용연수는 10년. 그런데 이 문제는 강가상 하다가 그죠? 이게 변경됐다. 취득원가 요 변경 후 새로운 취득원가, 새로운 잔존가치, 새로운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묻네. 그죠? 자, 이때 우리가 감가상각비 이 문제는 약간 다르다. 그죠? 무슨 볼 해왔죠? 예, 연수학을 해오다가 방법을 청약법으로 병행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이미 공부해서 이거는 했던 거잖아. 그죠? 연수학기법을 하다가 청약법을 바꿨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지금 X 1년 내에 샀다가 4년 초에 3년이 지났네. 그럼 이걸 우리가 연수학기법을 계산해 봐야 되나. 그죠? 요거. 자, 연수학기법 합니다. 취득원가는 600만 원, 잔존가치는 50만 원 빼고 10년이면은 1부터 우리가 10까지 더하면은 55죠. 합계가 55다. 그죠? 몇 년이 지났죠? 예, 거기 보니까 1년도에 취득했다가 4년도 초에 했으니까 3년까지 지났잖아. 1년, 2년, 3년. 그죠? 3년 분이라 이거 3년 거꾸로 10, 9, 8 그죠? 요거 3년치 감가상각 누계가 19, 8하면 얼마죠? 27이죠. 이래 하는 게 연수학기법이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요게 550만 원 딱 나눠니까 요거 270만 원이구나. 요거 계산하면 그죠? 600만 원에서 빼면 550만 원에 나눠주고 딱 하니까 270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 600만 원에서 3년분 감가상각비 270만 원 빼고 3년이 지났으니까 3년 빼고 그죠? 270만 원 3년분이니까 빼고 그죠? 다음 거기 와서 4년도 초에 청약법으로 병행했다. 그런데 잔존 내용 연수를 5년을 바꿨답니다. 이게 원래는 보세요. 10년에서 3년이 경과됐으면 7년 남아있잖아. 그죠? 이걸 5년으로 바꿨다. 예, 또 병행된 거 보세요. 다른 거 잔존 가치는 변동이 없다 그랬죠. 그럼 50만 원 그대로 있다. 그죠? 요거는 50만 원 그대로 있고 취득원가는 600만 원에서 270만 원 빼고 나니까 330. 요거 얼마고? 정액법. 우리가 정액법이라는 거는 요거 빼고 나누면 되잖아. 그죠? 빼고 나누고.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내용연수 나누. 그죠? 요게 정액법이다. 그럼 330만 원에서 50만 원 빼고 나면 280만 원이죠. 5로 나눠주면 얼마죠? 56만 원. 요게 정액법이다. 알았죠? 정액법. 요거 빼고 나누고 정액법은 만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죠? 이걸 만약에 또 문제가 연수학기법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만약에 문제 이래 나왔다. 그죠? 요거 방법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똑같이. 요거는 예, 똑같다. 그죠? 취득원가 330만 원. 잔존가치는 50만 원. 빼고 곱하기 요게 지금 5년이잖아. 그죠? 5년은 우리가 1, 2, 3, 4, 5를 더하면 얼마죠? 15죠. 그럼 합계가 15니까 이건 첫 해 연도가 얼마? 5죠. 5. 15분의 5. 1차 연도. 3분의 1. 280만 원 딱 안 되지네. 그죠? 39, 27 하고 3, 3은 9 하고 약 1 나오겠다. 그죠? 93만 원. 예. 알겠죠? 그죠? 요게 감가상각 방법에 의한 회계 변경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 조금 더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할게 한번 보세요. 앞으로 돌아옵니다.
419쪽에 네, 419 이제 회계 변경은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그게 이론 부분도 정리가 됐는데 그죠? 계산 문제도 끝났잖아. 그죠? 우리는 항상 요거 우리 회계는 이론 정리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문제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419쪽에 그 가운데 보면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나오고 그 아래 보면은 회계 정책의 개발과 적용이 나오죠. 그죠? 그거는 각 기업에서 재무제표 작성 표시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이나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을 말한다. 그 회계적인 개발이 있죠. 그죠? 개발은 항상 새로운 방법 우리가 개발할 때는 요 조건을 충족해야 되죠. 신뢰성이 있거나 목적 적합해야 된다. 그죠? 신뢰성이 있거나 목적 적합해야 된다. 정보 이용자의 목적이 뭘까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은 뭐가 목적이죠? 그렇죠.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잖아요. 돈벌이. 그죠? 예, 그게 목적이다. 그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자, 넘겨보세요. 그 420쪽에 보면은 양갈로 2번을 보세요. 양갈로 2번에 보면은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나와 있죠. 까만데, 그죠? 1번. 1번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요거 1번이 요거죠. 예, 한국채택 국제의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법이 개정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개정된 두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 상태나 재무 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다. 그죠?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요거는 우리가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정당한 사유. 다음 3번 회계 정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그죠? 우리가 변경이라는 건 말 뜻을 잘 보세요. 변경이라는 것은 내가 요걸 어떤 방법을 내가 선택은 자유잖아. 그죠? 어느 동그라미라는 방법을 선택했다가 그죠? 이것을 요런 방법을 바꾸는 거 요렇게 요게 변경이잖아. 그죠? 그렇죠? 정해법을 내가 선택했다가 방법은 자유잖아. 그죠? 내가 어느 방법을 선택했다가 이걸 다른 방법을 변경하는 거. 이게 변경이잖아. 그죠? 이걸 선택했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걸 선택했다가 이래 바꾸는 거, 이걸 선택했다가 이래 바꾸는 거. 그죠? 그게 변경이다. 알겠죠? 그런데 그거 보세요. 3번. 회계 정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랬잖아요. 변경이 아니다 이겁니다. 1번 보세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그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죠. 기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즉 말해서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그 내용이 다른 걸 내가 선택한다는 거는 이게 해당되는 거지. 처음 선택하는 거잖아. 그죠? 변경이 아니고. 그렇죠? 다시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법을 변경하는 게 변경인데 그 1번에 보면은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내용이 내용이 다른데 거기에 대한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처음 선택하는 과정이잖아. 처음. 그죠? 이거는 변경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새로운 회계 정책을 선택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거는 변경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최초 선택이다. 1번 다시 보세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이런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는 우리가 최초 회계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 동그라미 1번이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1번이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 정책 변경에 해당한다. 틀렸죠. 그죠? 회계 정책 변경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다음 내려가면은 네 번째, 회계 정책 변경의 예가 나와 있죠. 요게 정책의 변경이다. 그죠? 두 가지. 알겠죠?
재고자산의 측정 기준의 변경이다. 선입을 하다가 평균법으로 바꾸는 거. 그죠? 또는 원가 모형으로 재평가 모형,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이다. 그죠? 우리 회사는 5월 1일에 만약에 사왔을 때, 요걸 사왔을 때 100원 주고 사왔다. 12월 30일 현재 시가가 130원이다. 우리는 취득에 이걸로 그냥 전부 기록하고 우리가 원가법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원가법. 요걸 하는 게 시가법이죠. 그죠? 그 이걸 한다면 이걸 계속 원가로 해야 됩니다. 요래 바꾸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걸 우리는 원가 모형이라 이랍니다. 원가법을 원가 모형이다. 시가를 우리 요걸 재평가 모형이다. 그러니 우리는 원가를 한다면 계속 이 금액을 전부 표시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바꿔주는 걸 뭐라 하죠? 시가법, 재평가 모형. 선택은 자유지만은 한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다. 그죠? 예, 그게 바로 정책의 변경이고, 공정가치도 마찬가지죠. 투자부동산이고, 아래 5번 회계정책 변경, 회계처리 1번 원칙은 정책의 변경, 여기 있잖아요. 정책의 변경 원칙은 무슨 법이죠? 소급법. 그죠? 소급법이 원칙이다. 그렇죠? 소급 적용한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뭐 10년이나 20년이 됐다. 그러면 전부 다 변경할 필요는 없죠. 그죠? 최소 3년분을 변경해야 됩니다. 알겠죠? 3년분만 변경하면 된다. 예, 다음 그 421쪽에 거기 보면은 2번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 특정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 그랬잖아. 그죠? 한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최소 몇 년이라 그랬죠? 3년간 하면 된다. 3년간 요래하고. 아래 기본예제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요 문제는 우리 이제 비례인데 요 문제 1년도와 2년도 좀 선입 선출법으로 하니까 1년도에 기말 재고자산이 25,000원이었고 2년도는 35,000원이었다. 이걸 만약에 평균법으로 하게 되면은 평균법으로 하면은 이때 1년도는 22,000원이고 여기는 3만원 나왔다. 그죠? 자, 문제 읽어보게 보세요. 1년도 초에 영업을 개시하여 재고자산의 당리 원가, 단가 결정 방법으로 선입을 사용해 왔다. 요 선입을 사용해 왔는데 이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죠? 우리 회사는 했는데 이 선입을 사용했을 때 이익이 얼마였느냐? 이때 이익이 10만 원이었다. 그죠? 선입으로 했을 때 이런 결과에 의한 이익이 10만 원이었다. 문제가. 그럼 아래 자료를 보고 이걸 평균법으로 한다면 이때 이익 얼마겠느냐 물어보네. 그죠? 문제. 뭘 묻는지는 알겠죠? 그죠? 보세요. 선입일 때 25,000원 기말 재고입니다. 이게 지금 그죠? 기말 재고자산이 25,000원이고 이때는 35,000원이죠. 기말 기초입니다. 기말인데 요때 봐서는 요게 기초가 되겠죠. 그죠? 요거 기말이고 요때 이거 10만 원이었다. 평균법으로 하니까 요때는 22,000원이고 요때는 3만 원이었죠. 요때는 얼마고 물어봤잖아. 그죠? 이익이 얼마고. 이거는 우리가 보세요. 1년도에 25,000원이 35,000원 됐다는 건 얼마가 증가됐죠? 만 원 늘어났죠. 그죠? 요건 얼마 늘어났죠? 요게 지금 만 원 늘어났잖아. 그죠? 요거 얼마 늘어났죠? 8,000원 늘어났죠? 요게 선입의 기말은 만 원일 때 10만 원입니다. 요거보다는 2,000원 적죠? 여기 적잖아. 2,000원 적으니까 요것도 2,000원 적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 98,000원 되겠지. 알겠죠? 즉, 우리는 기말이 크면 이익도 크잖아. 이 관계입니다. 기말이 만원, 요게 기말이 만원 증가했으니까 요거는 8,000원 증가해서 2,000원 적어졌잖아. 그죠? 요거보다 2,000원 적다. 이 말이에요. 요거 답입니다. 예, 이번에 422쪽에
예, 거기 보면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 나오죠. 그죠? 그 추정의 변경이라는 거는 추정치의 변경이다. 그죠? 추정의 변경. 예. 우리가 추정의 변경인데, 변경이라는 것은, 예. 자,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자산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예상되는 미래 효익의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장부 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백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쭉 내려가서 그 7번째 줄 보세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오류 수정과 구별한다. 오류 다르죠. 그죠?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예, 옳게 옳은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다가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바꿨다. 그죠? 또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바꿨다. 또는 인정하는 다른 방법에, 이거 인정하지 않는 방법에서 다른 인정하지 않는 방법. 또는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에서 다른 인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요거는 우리가 옳게 하다가 틀리게 했잖아. 그죠? 이거 법에서 인정한다는 거는 정확히 해오다가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오류가 정확히 하다가 오류가 발생된 거죠. 틀리게 했으니까. 그죠? 예. 요거는 틀리게 하다가 옳게 했으니까 오류를 뭐 했죠? 수정한 거잖아. 그렇죠? 수정. 이거는 오류에서 오류로 가니까 오류가 계속 연속되죠. 그죠? 오류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정확한 방법에서 다른 정확한 방법으로 변경해. 이게 회계 변경입니다. 이거하고 이제 차이 나죠. 그죠? 이런 경우는 전부 뭐가 되죠? 오류가 되죠. 이거는 뭐죠? 변경입니다. 그러니 오류하고 변경은 다르다. 그죠? 알겠죠? 우리 틀린 거, 이거는 변경. 아래 그 추정의 변경 예를 한번 보세요. 1번 대손 가능성. 이런 거. 그죠? 대손 이런 거. 두 번째 재고자산의 진부. 이런 감모 손실. 그죠? 그 다음에 공정가치 시가 이런 거. 네 번째 감가상각 방법의 잔존가치 내용 연수. 그죠? 예. AS 이런 거. 그죠? 품질 보정 등등 이런 게 모두 추정의 변경이다. 그 아래 제라에 보면은 추정 변경 회계 처리 나오죠. 추정의 변경 효과를 다음의 기간에 정하는 단기순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이걸 무슨 법? 전진법. 전진법이랍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제위에 보면은 1번 전진법은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쳐. 아까 우리 전진법 뭐죠? 단기와 단기 이후라 그랬잖아. 그죠? 1번은 단기고 동그라미 2번은 단기 이후를 말합니다. 예. 1번은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단기.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그 미래 기간은 차기 내년이잖아. 그죠? 이후. 알겠죠? 이후에 수정하는 거 우리가 전진법이다. 소거법은 과거를 변경하는 거는 소거법. 그죠? 예, 과거를 수정하는 소거법이고, 원래부터 앞으로 하는 걸 뭐라 한다? 전진법. 그죠? 자, 그 마지막에 이제 기본예제 2번, 그 3번 한번 풀어볼게. 예. 2번 계산 문제고 3번 이론 문제. 일단 2번 한번 보세요. 계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예, 여기 이제 마지막 문제네. 그죠? 한번 풀어보세요.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 연수다. 그죠? 예, 거기 보면은 600만 원 주고 샀다. 잔존가치는 제로. 내용 연수는 20년. 이런 기계를, 그죠? 서다가 이걸 변경했다. 새로운 취득원가, 새로운 잔존가치, 내용 연수에 의한 이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묻네.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변경되기 전에 그거 보니까, 그죠? 뭐 이것도 정액법이다 그랬네. 그죠? 정액법을 하다가 여기 와서도 물론 정액법이다. 정액법. 그죠? 자,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뼈마디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나누면 30만이죠. 몇 년 지났죠? 10년. 10년 전에 그랬으니까 10년 지났잖아. 그죠? 그럼 1년에 요거 나누면 30만에 10년이 지났으니까 300만 원만큼 가치 감소됐다. 빼고 10년 지났으니까 10년 빼고. 그죠? 다음에 수리했네. 그죠? 수선비. 180원 들어갔죠. 이 수선에 의해서 내용이 연장되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해야 되죠. 그죠? 180만 원을 더해주고 몇 년이 연장됐죠? 5년. 그죠? 수리비 180만 원 플러스 내용에서 5년 인정되었잖아. 플러스. 그죠? 그럼 이제 새로운 지도가 얼마죠? 네, 480만. 잔존가치는 없다. 그죠? 내용에서는 몇 년? 15년. 이 나눠주면 되겠네. 그죠? 예, 32만. 알겠죠? 그죠? 이렇게. 요게 정액법이다. 만약에 여기에서 마찬가지 예를 들어 이게 연수한기법이다. 이런 만약 물어봤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 보세요. 취득원가 480만 원, 잔존가치는 제로. 곱하기 조금 길지만은 그죠? 15년 나왔잖아. 그죠? 1부터 1에 해서 15까지 더하면 되죠? 이거 더할 때 15까지 더하면 얼마 하면 15에다 1 하면 얼마죠? 16이죠?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예. 요래 하면은 8 하니까 120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 15까지 얼마냐 하면 1을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까지 얼마냐 하면 20에다가 1을 더하면 21이죠. 나누기 2.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0까지 더하면 얼마냐 하면 10 곱하기 11 더하면 11이잖아. 그죠? 나누기 2 이렇게. 100까지 더하면 얼마냐? 100까지 하면 100 곱하기 101 나누기 2 이렇게. 1000까지 더하면 얼마냐 하면 1000에다가 1001 나누기 2. 그래서 이게 이제 n 플러스 1 해서 나누기 2. 이게 이제 우리가 합계. 이제 120이다. 그죠? 그럼 120분의 얼마가 되죠? 15. 첫 해니까 15잖아. 그죠? 120분의 15. 알겠죠? 8분의 1. 60만 원 되겠네. 8분의 1. 연수하게 보면 60만 원이다. 알았죠? 자, 그 아래 3번. 이제 요거는 됐고, 그죠? 3번 한번 보세요. 회계 변경, 오류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과거의 합리적 추정이 후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수정되는 것은 이거는 회계 변경이죠. 그죠? 오류 수정이 아니다. 맞죠? 두 번째, 거래의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한 내용이 다른 거래에 대해서 다른 회계 정책을 정하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아니다. 틀렸잖아. 그죠? 그게 바로 2번이 답이다. 그죠? 측정 기준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측정 기준을 하죠. 그죠? 선입, 선적 우리가 측정한다. 측정 기준 이런 거. 측정 기준의 변경 이런 거 측정 기준을 합니다. 이런 거는 정책의 변경이다.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이거 뭐죠? 오류. 그죠? 감가상각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그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연수가 변경된다는 것은 뭐의 변경이죠? 추정의 변경. 추정의 변경은 무슨 법? 전진법. 그 전진법으로 인식한다. 그죠? 이게 회계 변경입니다. 그 회계 변경은 자 다시 보세요. 회계 변경은 크게 두 가지 있다. 그죠?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이거는 외울 필요 없고 요거는 암기 됩니다. 암기. 이거 외에는 전부 추정의 변경이니까 요거 두 개밖에 없다. 알겠죠? 선입에서 평균법, 원가에서 재평가. 요거는 무슨 법? 소거법.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이제 전진법이다. 그럼 계산 문제는 요거. 대표적인 요거다. 정액법에서 정액법 또는 정액법에서 연수학계법. 알겠죠? 요거 계산 문제. 요게 회계 변경. 예.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뒷장에 한번 보세요. 이제 424조에 가면은 뭐가 있죠? 오류 수정 나오잖아. 그죠? 예. 이제 요거, 지금 우리 여기까지 했죠. 그죠? 회계 변경까지. 그 지금부터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했잖아. 요거, 오류 수정. 그죠? 그 다음 시간에, 회계 변경, 다음 시간에 오류 수정하고 요 재무제표를 할 겁니다. 예. 알겠죠? 그죠? 예. 요거 하고 나면 이제 또 재무에 다 끝나버리잖아. 그죠?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원가 회계. 예? 이렇게. 알겠죠? 그죠? 우리 해보니까 여기에 조금 내용이 많지. 그죠? 자산 부분이 많지. 요거는 간단하잖아요. 요 사채, 요 주식 관계 오늘 했고. 그죠? 변경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래 할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